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저녁 7시 지역 이슈의 생생한 흐름을 한눈에 보여드리는 생방송 TBS7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6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67명 늘어난 6,7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57명 줄어든 431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를 나타내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 3주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률 50%를 넘어 기존 델타 변이를 대체하는 우세종이 되는 시점은 다음 주 중반쯤으로 예측됐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번 주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은 47.1%로 다음 주 우세종화가 예상된다며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쯤 확진자 7,000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통제관은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 지역 4곳에서의 검사체계 개편 계획 시행 시기도 오는 26일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4개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밀접 접촉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에 가더라도 지금처럼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들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검사, 치료 체계는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 기간은 26일부터 이들 4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현행 10일에서 일주일로 단축됩니다. 모든 이들을 분노케 하는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극을 막자고 소리쳐도 늘 어두운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선 사각지대를 지우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다시 보기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형광색 조끼를 입은 아동 지킴이들이 안으로 향합니다. 안내 책자를 건네고 편의점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스포보다도 혹시 더 그런 아이들 혹시 보시면 뭐 겨울인데 뭐 여름 옷을 입고 있다든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서명을 받습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아이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살피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좀 아동학대 이런 면에서는 좀 안전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또 막상 다녀보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점포에서 다들 동참을 해주셔서.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주민과 경찰, 민관경이 아동학대 신고부터 시작해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아동보호 대응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21년도 아동보호 공동대응 주요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들은 총 79건. 관계기관의 엇박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전 미리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담 공무원과 경찰, 심리치료사가 센터에 상주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응급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경찰에서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으로 같이 동행 출동을 해서 아동이 분리가 필요한 사항인지. 부모 예방교육과 아동치료 등 모든 과정을 아우를 수 있습니다. 센터 내에 아동학대 전문 상담치료사를 배치하여서 피해 아동의 심리 정서 지원과 치료를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노원구는 어린아이를 전담으로 맞는 영유아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하나뿐인 영유아 전용 쉼터로 최근 다른 자치구 피해 아동도 이곳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여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놀이 중심의 그런 양육 형태로. 피해 아동 즉각 분리 제도가 지난해 시행됐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고 더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6살 이하 아동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학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특히 돌봄이 같이 결합되면서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게 용이해져서.
다시는 비극이 없도록 아이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다시 보기 유민호였습니다. 서울시가 202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0만 톤 이상 줄여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는 늘리고 일상에서 흔히 쓰는 일회용품은 점차 줄여가겠다고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 유인책이 부족해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서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900세대에 가까운 대단지지만 단 한 개 동 앞에만 전기차 충전기가 2개 마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기가 부족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전기차 충전기를 10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입하는 2조 1천억 원을 포함해 전체 10조 원을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5년간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전기차 확대 등에 총 10조 원을 투자합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 교통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 관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 분야에서는 낡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물 에너지 플러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80만 가구에 무이자 융자로 에너지 효율화 공사비를 지원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공공건물 3,000곳에는 리모델링을 지원합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전기차를 40만 대까지 늘려서 자동차 10대 중 1대는 전기차인 시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회용품 시범 사업을 확대해서 카페에서 흔히 쓰는 일회용 컵은 2026년까지, 일회용 배달용기와 일회용 봉투도 2030년까지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서울시 계획의 현장에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만으로 구매율을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내연기관이 탑재된 일반 차량에 비해 전기차의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 그 차이를 보조금만으로 만회하기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4대 문화 안에는 버스 전용 차로를 피크타임 외에 전기차는 진입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준다든지.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탓에 안전에 민감해진 시민들이 얼마나 다회용품 사용에 참여할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입에 댔던 걸 누가 쓰겠습니까, 요즘?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죠. 그걸 다시 씻어서, 끓는 물에 어떻게 해서 씻어서 했더니 전혀 병균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쓴다. 그래도 안 먹을걸요. 전문가들은 또 현재 생산되는 일회용품은 원자재가 제각각이라 단순 수거만으로 재활용할 수는 없다면서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방법을 고민하려는 노력이 생산자 스스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BS 서유선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는 미국의 외교 보이콧 선언에 동맹국들이 잇따라 동참하자 해외 언론의 시선이 이제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외교 보이콧에 선을 그어온 한국 정부가 갈등이 격화하는 미중 사이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는데요. 온세계 안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구촌 축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올림픽을 둘러싼 분위기는 엄중하기만 합니다. 확산하는 오미크론 변이도 문제지만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 Games. 지난달 미국은 올림픽에 자국 선수들은 참가시키되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겠다며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에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줄줄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의 인권 유린인데요. 중국은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올림픽 보이콧의 포문을 연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我们再次敦促美方践行奥林匹克精神，停止把体育运动政治化，停止任何干扰、破坏北京冬奥会的言行。 고심하던 일본도 사실상 동참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데요. 이에 미국의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맛이 왜 한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의 동참을 망설이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불참 배경에는 과거 국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도입한 한한령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중국 의존도가 큰 경제 구조가 중국에 맞설 수 있는 한국의 외교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 전쟁의 공식 종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중국의 강력한 지지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 증가는 한국이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는 데 방해 요소가 된다고도 진단했습니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취하는 애매한 입장이 장기적 외교 문제로 작용할 수 있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외교로 인해 한국이 다른 자유민주주의 동맹국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 회피냐, 선택이냐라는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초대형 해저 화산 폭발로 큰 피해를 입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통가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산재로 착륙이 불가능했던 활주로가 일부 복구되면서 물과 통신 장비 등을 실은 뉴질랜드 수송기가 통가에 도착한 데 이어 이 구호품을 실은 호주 수송기도 도착했습니다. 안전한 식수 공급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25만 리터의 물과 바닷물에서 소금을 분리할 장비를 실은 뉴질랜드 선박도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Water purification units and desalination equipment are being shipped to Tonga. Some 60,000 people have been impacted by the damages to crops, livestock, and fisheries due to ashfall, saltwater intrusion, and the potential for acid rain. 이번 화산 폭발로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진들을 통해 화산 분출로 발생한 쓰나미가 휩쓸고 가며 폐허가 된 현지의 참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호 활동이 시작도 되지 않은 일부 마을들은 아예 섬에서 사라지기도 했는데요. O sentimento é muito triste, né? Coração partido, né? Ver essa aldeia desse jeito, né? Fosse por mim, nem aqui mais eu retornava porque o coração tá sangrado, né? 외부 세계와 단절된 지 5일이 지나 다시 연결은 됐지만 해저 케이블 손상으로 끊긴 인터넷 등 통신이 완전 복구되기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땅콩 회항 사건. 미국에서는 마스크 회항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 마이애미를 출발해 런던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한 승객 때문에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140여 명이 탑승 중이었는데요. 이륙한 지 약 2시간 만에 비행기는 마이애미 국제공항으로 되돌아왔고 비행이 취소됐습니다. 항공사는 성명을 내 승무원들의 대처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승객들에게는 사과했는데요. 해당 승객은 공항에서 경찰에 인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항공사들은 마스크 거부를 비롯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만 5,900여 건에 달하는데 이 중 71%가 마스크 착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온세계 안미연이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온화하지만 대기질은 좋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한낮 기온은 5도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팔린 복권이 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인 복권 판매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건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반증일 텐데요. 코로나 불황 속에 기댈 건 인생 역전, 로또뿐인 현실. 우리 사회의 서글픈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방송 TBS7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